병원년 운세를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들도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찍는 것도 있고 앞으로 찍을 영상들도 있겠지? 없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뭐 병원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 안 왔으니까 이제 좀 조금이라도 전에 해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이 영상도 이제 병원년 신년이 오기 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도 있게 할 거고, 가능하면은 설 전에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저희 스케줄이나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병원년 운세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간략 요약 버전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주를 보는 많은 분들이 신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자기가 올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라 결국 그냥 그렇게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 굉장히 올바른 정답들 속에서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최선의 답을 찾는다, 여러분들이 뭐 정답을 찾으려고 말하는 것처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걸 고를 힘이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런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자꾸 뭔가 인생에서 하는 선택들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이 고르고 남은 어떤 오답 같은 것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아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요를 막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걸 고르나 저걸 고르나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대체로 시간 허비하는 일들도 정말 많고 결국 우리가 바랬던 정답지는 못 고르고 지나고 나면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스스로 원망한다든지 세상 탓을 하거나 뭐 상사 탓, 회사 탓을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죠.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그 선택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죠. 왜? 내가 골랐으니까. 왜? 내가 고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놨으니까. 결국은 욕한다는 게 나쁘다는, 그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좀 뭔가 개척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먼저 자신한테 유리한 선택지들을 고를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해가 왔을 때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이 뭘 필요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그 세상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지 미리 대비를 해 놓은 상태여야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유리할 때만 싸움을 걸면 돼요. 유리할 때 좀 전투적으로 고를 줄만 알면 삶에서 저 주도권을 빼앗겨서 이상한 데로 몰고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 우리가 고3 수능 시험 보기 1년 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정말 중요한 건 고3 수업 날이지만 실제로 그 고3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1, 고2 때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되고 나도 그때 노력을 해야 되고 한눈을 안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준비 기간이 2년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3 때 준비를 해서 성적을 잘 받는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떠한 유리한 지점들이 올 줄을 미리 알고 그 전에 움직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주를 본다라는 게 목적이 뭐냐라는 걸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아닌 것들, 환경이던 남이던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오답을 고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갖추고 준비해서 그 오답 지점까지 가지 않기 위해 보는 거예요. 뭘 고르냐라는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제일 좋은 정답만 깔아놓은 순간이 되면 나쁜 걸 선택할 일이 없겠죠. 어떤 걸 골라도 좋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 원펜타스를 갈 거냐, 뭐 잠실 르엘에 갈 거냐, 이로 가도 저로 가도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뭐 이거 고를 수 있는 게 무슨 뭐 갑자기 전쟁통인 이란을 가든지 뭐 북한 한복판을 가든지는 둘 다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을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태세라고 해가지고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세운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는 대운이라는 시간을 자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느끼는 나만의 것입니다.
남들은 나와 같은 대운이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를 제가 뭐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자신의 명이라는 팔자랑 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병오년이라는 어떤 세운을 통해서 천간별로 자기 사주 글자와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병호라는 세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병호라는 것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기운이 정점으로 다다르는 걸 말합니다. 최대한 팽창이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수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대한 팽창이 일어나고 서서히 수축되는 게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병호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뜨면 짙은 그림자를 남기는 거고 점차 해가 지게 되겠죠. 그래서 병오년이라는 게 가장 해가 높은 곳까지 떠서 이 그늘이 가장 짙게 생기는 과정까지도 노출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마 지금도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 병오년에 대해서 주의를 드렸었던 키워드가 뭐였죠? 양극화였어요. 해가 더 높게 뜨고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좋은 세상처럼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적게 벌고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로 적어진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 같은 거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더 많은 소비, 예전과 같은 소비 같은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언가를 우리가 했더라도 소비의 질 자체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라든지 뭐 좋은 입지의 부동산, 뭐 좋은 자동차, 비싼 뭐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것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게 되고 뭐 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것을 무슨 돈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거예요. 늘 그렇지 않았냐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체감되지 않던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느낄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향이라는 건 점점 무한한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 빛이라는 게 양적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기 위한 싸움을 할 것이다. 실제 승자가 다 독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승자를 도전하는 사람의 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 그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자,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 얘기.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내부에 있는 모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당내에 있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 사이에 어딘가쯤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나머지 것들을 취합해서 먹기 위해서 온갖 이 쥐는 힘을 발휘하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도 내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더 그립을 세게 지려고 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걸 견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악의 축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찌부되어 있는 작은 국가들은 더 입김이 없어지겠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조직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 안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성과를 내는 주류 조직의 모든 힘이 다 실어지게 될 거고 그 외의 조직은 그냥 그것을 지원하거나 서포트해야 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럼 내가 거기 안에서 주류에 속했냐 아니면은 어떤 지원이나 사이드에 좀 나와 있냐에 따라서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무물보를 한동안 좀 많이 했었다가 요즘은 또 바빠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인스타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질문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통 뭐 하이드님 부동산을 살까요 말까요? 지금 막 고점인 것 같은데 더 오를까요? 라든지 뭐 삼성전자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살까요 말까요? 달러가 막 1,500까지 갔는데 뭐 정부가 내려준다던데 그래서 내리는 줄 알고 안 샀는데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 버렸는데 또 달러를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거의 그냥 매번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레파토리처럼 제가 한 22년부터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주도주랑 대형주로 가야 된다. 되도록이면은 미장으로 가야 된다. 원화 자산이 있다라고 치면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앵무새처럼 거의 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9억 하던 아파트 비싸다고 안 샀었던 분들이 이제 20억 되네 만에 할 때 이거를 산다고 사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삼전도 4만 원, 5만 원 할 때는
더 떨어질까봐 2만원, 3만원 되면 입 벌리고 있습니다. 하이든님. 이러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15만원, 뭐 20만원 목표가 나오니까 14만원에 저 사야 되나요? 지금인가요? 뭐 이러고. 달러도 1200원, 1300원 초반일 때 막 안 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지금 거의 1470원? 어제 1474원인가요? 목숨 걸고 막고 있는데도 1500 임박한 지점. 이 지점까지 온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는 어떤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한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과거나 과오 문제들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지 좀 세운의 관점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이제 시그널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AI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정부든 뭐든 투자를 해야 된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체가 되고 있죠. 왜냐면은 그 상방에 있는 고점에 있는 룸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병5년이라는 것은 태양이 정오까지 올라간다라는 이 성장성의 한계가 분명한데 과연 이 이상의 무언가를 너는 뭘로 증명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성장이 높았었던 사람이든 낮았었던 사람이든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지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한계치가 오고 일정 지점이 오면 잘하면 유지하고 안 되면 점차 떨어지는 단계까지 가죠. 그러면 우리 어떤 직무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AI가 나온다고 하면서 뭐 그래도 아직 뭐 살아갈 만한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입지가 점차 늘어날까 줄어들 거야라는 것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화폐 가치도 마찬가지죠.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더 희석되는 건데 그럼 국가가 부채를 안 늘릴 것이냐 화폐를 안 찍어낼 것이냐 더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대적인 전환이 병5년 하반기가 임박할 때쯤이 되면 그게 왜냐면 대단히 고점을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와닿게 될 정도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단계에서 축포도 터틀리고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도 얘기하고 뭐 폭락이 올 것이다도 얘기하면서 이 의견들이 서로 갈리면서 오는 어떤 혼란의 상태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희소식처럼 뭔가 나오면은 막 GPT 나와가지고 처음에 막 사람들이 전 국민이 막 접속해가지고 자기 사진 넣고 막 그 막 애니 푸사로 바꾸고 이런 거 할 때 막 GPT 재밌어요 하이든님 GPT로 사주도 보고 뭐 어쩌고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겠지만 도구로서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제한적이죠. 다수의 이익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산업의 시니어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도구화가 됐죠. 그러면 누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주니어 레벨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직무 전문성이 낮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냥 어떤 놀이 도구 정도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 특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산업 같은 대체될 수 있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했었던 분들조차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뀔 겁니다. 특히 이 병5년 정미년을 기점으로 되면 저물어가는 산업이라는 것은 야, 기존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고소득 아니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 비전이 했었던 것들도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뭐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게 뿌리를 내려라 라는 겁니다. 깊게 뿌리를 내려라. 왜 깊게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냐면요. 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사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분이라는 것을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지점들은 우리가 수나 목이 와야 되는 어떤 지점, 우리가 보통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지점 같은 때들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여름이라는 것은 깊게 뿌리 내릴 수가 없게끔 만듭니다. 왜? 수가 다 증발해야 되니까. 왜? 내가 이 뿌리에 강하게 쥐고 있을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깊게 뿌리를 내려서 최대한 지키고 버텨야 돼요. 내가 표면이나 이 줄기나 이파리들은 떨어질지언정 근본이 되는 이 뿌리는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제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만약에 무주택 포지션이다라는 것은 지금 지점에서는 내 뿌리를 걷어내려서 밀려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거주하기 위한 1주택이 필수다. 내가 머무는 어떤 자리는 명확하게 고정이 되고 움직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투자를 한다. 이런 사이클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그 메인이 되는 섹터는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것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내 경제 상황도 다르고 자기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뭐 개개인마다 뭐 어떤 세부 전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대전략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무에 전문성이 있던 없던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 베이스가 되는 어떤 나의 뿌리가 되는 이 직업이 사람들은 점차 쓸려 나갈 건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쓸려 나가지 않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그거 한 가지는 남겨야 돼요. 나머지 일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병오년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를 때랑 해가 질 때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성격이 달라요. 상반기라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거르고 걸러진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발탁되거나 성공하는 건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이때 승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끈덕지게 이어져온 커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무대를 장악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지 준비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산업에 지금 막 어떤 다른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 보임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병오년이 되는 지점에 날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커리어나 경력이 싹 다 부정될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병원년이라는 것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이직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이 산업에 뿌리 내릴 명분과 이유가 분명히 있냐 그러면은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다 메말라 비틀어지고 날아갈 때 내가 이걸 장악할 수 있고 그립 잡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어떤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너만의 인사이트가 뭐냐, 이걸 가지고 장악을 해나가는 건데, 이게 근본 없이 갑자기 혜성처럼 튀어와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리로부터 깊어져서 뻗어나가져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하반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극한의 효율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AI, LLM들이 뭐 정체됐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지만 상반기까지는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반기에는 이거 가지고 매출을 연결해서 해야 돼요. 이걸로 효율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 숫자로. 기술이 대단히 고도화돼야 돼요. 예전에는 두리뭉실하게 뭐 글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시나리오를 잘 써줘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산업에 가치를 낼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 애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기술이 고도화돼야 되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지점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정미 때 확실한 경쟁을 이뤄낸 다음에 무신 기후 때 먹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먹는 승부처는 무신년 기후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신년 기후년을 먹기 위해 움직이는 거다. 제가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이유들에 대한 시점은 어디로 가 있냐? 무신 기후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냐? 병호 정미를 살아남아야 된다. 병호년 정미년을 살아남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를 신축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시점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올해 뭘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올해 위기가 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밀려나지 않는 것, 그 해당하는 어떤 분야에서 뿌리 뽑혀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반기랑 하반기 중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반기를 장악한 사람이 그 다음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오년 상반기는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심이었다라고 치면 하반기는 내가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악할 수 없다면 합류하라.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가능한 곳에 가야겠죠. 가능한 사람 밑으로 가야 되고.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내가 믿지더라도 상반기에는 뭐 브랜드 홍보에 돈을 들여서 태우겠다. 하반기에 쓴 돈만큼 벌겠다. 형태로 시간 계획을 짜야겠죠. 이런 형태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상반기는 내가 이거를 인프라를 확장하고 네트워크들을 늘려나가는 과정, 경험을 늘려나가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도전해서 얻어서 도장을 찍는 어떤 지점, 실질적인 발판을 맞는 지점은 하반기로 승부처를 던져야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기업들마다 지금 당장 될 것처럼 청사짐을 발표하고 막 어디가 올랐다가 어디가 하한가 갔다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쇼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에 실제로 뭐가 혁신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주도하는 테마가 되고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냐라는 것들도 전부 다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뭐가 확 한다고 해서 몰리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반기 때 치고 나가지는 것들이 실제 돈을 버는 성장 가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짜는 분들은 시계열을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혹세무미 나는 정보들은 상반기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사람들이 무너져야 뿌리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정말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실력이 있어도 살아남는 법, 아니면 나 빼고는 전부 다 고사해서 말라 죽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각각 뭐 어떤 자기 환경에 따라 살아남기 위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그 치열한 다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 지점이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시비 같은 것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태롭다고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오년에 내가 승부를 볼 수 없는 분들이라고 치면은 차라리 장미년까지 존버를 그냥 해라. 오히려 그 이후인 무신년 정도에는 새롭게 갈아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무신년의 계기가 돼서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준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막 좀 뒤쳐져서 준비를 해야 되거나 하는 사람과 지금 정점에서 뛰는 사람과 밀려난 사람들의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환경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곳저곳을 뭐 알아보고 한눈을 팔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 정도 정해놓고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피 있게 단련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병원년이라는 게 잘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확장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명확하게 보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간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세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달마다 천간별 운세도 하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뭐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스탠스라든지 전략을 짜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서. 근데 이제 보시려면 자신의 사주 구조가 어떤 모습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게 보다 보니까 자기 구조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다고 막 무조건 상생상극이 잘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글자들이 있어. 사주팔자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얘는 왜 있는 거지 싶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거 있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처럼 안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뭔가 사주를 보시거나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개개인 사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뭐 다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주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라는 것을 따로 라이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병원년 천간별 핵심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제가 천간별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천간별로 다 얘기를 하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너무 가볍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목의 병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간목은 이 화염을 피할 수가 있냐, 피하지 못한다고 했죠. 자기가 이 화염을 맞으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돼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이 태양을 피하면 그늘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걸 잘 견뎌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형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이 약해지죠. 목의 기운이 약해질 때는 금생수가 필요하고 수생목이 필요합니다. 이 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인제 이 수를 쓴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갑목이 개수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쓰임이 생기는 걸 말해요. 내 용도가 생겼다. 근데 저 개수로 하는 방법이 천간에 있는 개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지지에 있는 신금자수, 진토 같은 글자들을 만나서 사용하는 방식들은 있는데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큰 틀에서 인제 이렇게 묶어서 개수로 보면은 나한테 어떤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개수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금생수가 돼야 되는데 경금으로 금생수가 되어야 이 개수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업무가 주어진다, 소임이 맡겨진다 정도라고 하면 경금으로 금생수를 했을 때는 중요한 미션을 맡는다. 향후 너가 어떤 우리 조직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큰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거면은 제대로 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안 되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리고 병원년 입장에서 또 바라보면은 우리가 병원년이라는 것은 화생토를 하죠. 화생토 하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생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갑목은 목극토 하는 목입니다. 근데 화생토를 했으면 토가 에너지를 받아서 두터워졌어요. 그러면은 목극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갑목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토라는 겁니다. 갑목과 토의 관계성에서는 갑목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 토가 화생토가 많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연에 앞서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과 자신의 어떤 것들은 높았으나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 힘이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를 목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할 거야.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에서 최고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출장을 보내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갑자기 뭐 알바도 해야 돼. 누가 뭐 애기도 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목표 달성을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 눈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는 내 현재 환경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목이 토를 만나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깊이 내리려고 하면은 금생수가 깊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금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잘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기본기가 약하다.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근본력 때문에 내가 밀려나거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 흔들리는 이유는 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내 커리어일 수도 있고 내 경력이나 하는 일이 원래 베이스에서 내가 이걸 전공이 아니었던 것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막 고인물들만 있는 곳에서 내가 굴러들어온 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기초를 잘 다지면서 내가 이 입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병원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들을 흔들릴 수 있는 위험들이 오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팔자가 화세가 지나치게 강한 분들이라고 하면 운에서도 화가 왔는데 하이드님 제 사주 보니까 불바다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독립을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것들을 계속 써가기에는 환경이 여의치가 않다. 그거는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용도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풀린다라고 치면은 의지할 데가 없다.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해당하는 전공을 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생수 수생목이 되면 내 주전공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는 건데 이 금생수 수생목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했었던 분야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바꿔야 될 기회라고 치면 적극적으로 바꿔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오면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운을 활용할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정신 차리고 살지 자꾸 안 되고 힘들고 내 인생에서 막히는 거 생각하면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금생수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에 비해서 시장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출나지 않다는 거고 내가 경력 대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 금생수가 너무 강해서 수가 너무 강한 분들 있죠. 이분들은 경쟁할 생각이 없고 나는 여기서 그냥 하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새로운 기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뭐가 좋냐? 약한 게 좋냐? 있는 게 좋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지나친 게 좀 더 낫다. 할 건 있으니까.
근데 없으면 내가 할 게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걷어차버려도 된다. 대신 새롭게 가는 것이 험난한 길이다. 순탄하진 않다. 정도 알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을목. 지난 시간에 병오년을 맞이하면은 이 을목들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덩쿨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숲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자들끼리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울창하게 어떤 숲을 이뤄서 빽빽하게 빛이 한 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포용력도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좀 홀로 존재하는 을목이라든지 이럴 때 자꾸 뭔가 이 그룹이 더 작아질 수 있게 만들 뭐 태클을 건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렇게 혼자 따로 놀게 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오년의 을목이라는 것은 쓰임이 바뀝니다. 이거를 뭐 새롭게 쓴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해왔었던 방식대로 계속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단계는 된 거예요. 변화하는 지점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유통기한이 좀 정해져 있다. 내가 오래가기 어려운 어떤 지점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어떤 업무나 분야라는 것도 연속성을 갖기보다는 짧은 어떤 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이러한 지점에 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위기의식이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을목은 갑목처럼 어떤 한 가지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죠. 바라는 게 없다까진 아니겠지만 불명확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목표 의식은 있지만 의식 정도인 거지 방향성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뭐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기보단 그냥 당장 이거를 잘하고 싶어. 당장 뭐를 어떤 뭐 칭찬을 받고 싶어. 같은 막연한 거죠.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뤄야겠다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명확한 어떤 상황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나의 고집 같은 것들만 피우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 주어진 것을 참으면서 이 그룹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게 소그룹이더라도 내가 숲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연의 생존 자체는 보장이 되죠. 뿌리 뽑힐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하기 싫어한다, 소속하기 싫어한다 라는 지점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탠스 차이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 소속해 있으면서 마음에 조금 들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 새롭게 쓸 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서 만들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혼자 되기 때문에. 병원연애는 대단한 결과물을 내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성취가 막 어떤 걸 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주가 만약에 목생화 중심이라고 하면은 내가 쓰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그게 짧다. 텀이. 그래서 수명이 짧은 업무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계속 어떤 안정성들은 끊이지 않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을목 입장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계속 지속할 수 없는데 하는 불만들은 생겨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금생수나 수생목이 중심이 된다라고 치면 금생수라는 것은 을목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인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한 기초 교육을 말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게 배워서 적용한다인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닌다거나 교육이나 교정을 받는 형태 내가 지금 부족한 기초라든지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약하다라고 치면은 이런 것이 조금 보정될 수 있을 만한 거죠. 수생목이 된다라고 치면은 외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내부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멘토링을 받다. 사수한테 배운다. 어떤 소속 안에서 나보다 어떤 선임자한테 배운다. 내지는 경력을 쌓아서 점프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레벨도 올라가고 페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인데 우리가 어떤 레벨까지를 얘기하면 수생목도 결국은 금생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병원연의 을목한테는 수생목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뭐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생존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가기에 팍팍한 시기에 예를 들자면 어떤 연애운 같은 것도 있던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땐 있던 게 흔들릴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끈하게 잘 붙어있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 깨어지는 관계들도 상당히 솔로 기간이 길어질 위기가 있죠. 근데 뭐 그걸 감수하고 내가 그게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대랑 오랫동안 억지로라도 있어야겠다는 이상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점들이 있다 정도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을목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가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도 많고, 더 쉽게 말을 하면 을목을 대하는 상대 입장에서 빡이 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을목이 실제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을목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을목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돼야 돼? 미친 사람을 상대한다고 봐도 되고, 화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말도 되고, 그런 거고. 또 바꿔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인연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그 그룹에서 싫어지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을목은 과거의 어떤 자신의 악습과 악연과 아니면 자신이 어떤 환상을 잡고 있던지 어떤 몽상을 한다고 봐도 되고, 나를 좀 방해하고 딴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이랑 좀 단절을 할 필요는 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저지르자니 나 홀로 될 것만 같고,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집하면 이것은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다음에 무언가를 한다라고 쳐도 과잉해서 쓰게 되고 남용해서 쓰게 되고 좀 중독되게끔 사용되고 과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것들보다는 내 주변에서 필요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를 받아들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 않으니 이로 인한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새로운 것들을 잘 장착해서 거듭날 수 있다면 을목도 괜찮죠. 하지만 거듭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부 전략은 월별 운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죠. 자, 이제 병화입니다. 이제 병화분들이 병원년이 오면서 불바다가 됐다라고 이제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화세가 강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목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죠. 사실 불바다가 됐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불이 잘 나면 좋고, 예를 들어서 엔진인데 불이 탄다, 좋은 거죠.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연료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병화는 해 뜰 때가 뜬 거기 때문에 예정된 것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상관없고, 다만 화왕하다라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속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동안 할 직업을 찾는다든지,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떤 회사에서 뭐 2, 3년 이상 뭔가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장기적 비전이 보이지는 않아요.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이 병호 입장에서, 이 오화 입장에서 병화를 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주장하는 어떤 의견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거나 거부권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병원년에 병화가 목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쌓고자 했었던 자기 경력을 이어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내가 원하는 직무 포지션이라든지 커리어를 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뭐 예컨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고, 나는 이런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어떤 직무들을 살렸으면 했지만 그거를 할 수 없는 방해를 만난 것과 비슷합니다. 그 방해되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에 뒀다라고 치면은 저건 이제 목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어떤 소속적인 불안적인 측면이 병원연이 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락한 나의 집을 만들고자 했으나 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도 아닐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시작만 있고 무한한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유시무종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시작들은 있고 이런 것들을 막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끝날지,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지, 그게 현실적일지 라는 것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범위는 넓죠. 정신없이 바쁠 수는 있는데
정작 제대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소속이 있지만 소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렇지가 않다.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깊이 뭐가 남았냐라고 보기보다는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취준생이라면 괜찮은 회사라서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고 했는데 뭐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이 잘 뭐 된다고 하더라도 내 학벌이나 전공을 살리기는 어렵고 이전에 있었던 직무나 커리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준다고 했으나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낮추자라고 하면 성에 차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방향과 저 방향 중에서 둘 다 정답이 아닌 상황들은 됩니다. 대처법은 사실은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래서 남과 여를 나눠본다라고 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직무를 바꿔본다.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눈을 높여서 좀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본다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이라고 치면은 최대한 그래도 기존의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막 급하게 뭐를 진행하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병원연만 놓고 봤었을 때는 목표한 바를 자기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것도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시의적절한 때가 언제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망종, 6월 6일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마음먹었었던 일들을 시작하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 정도로 화세가 강하면 병화라고 하더라도 금수를 써야 됩니다. 근데 금수를 쓴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승부를 보는 게 낫냐라고 봤었을 때는 금수를 쓴다라는 의미는 올해보다는 올해 하반기, 하반기보다는 말, 하반기 말보다는 내년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올해 내가 매도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올해 말까지 보는 게 낫냐? 아니면 올해 말이 막상 됐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보면 언제가 낫냐? 내년이 낫다. 그러면 내가 급한 정도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꿔서 내가 중요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만약에 저였으면 정미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였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벼르고 벼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치면은 단순하게 뭐 천간에 있는 경금 정도를 쓴다 이런 것들로는 쉽지는 않고 왜냐면 화급금이 당하기 때문에 화급금으로는 쉽지가 않고 지지에 있는 금을 통해 가지고 금생수로서 나가야 우리가 좀 던질만 하다. 기다릴 수가 있다. 그리고 토가 약한 상태에서 수를 같이 쓰는 것도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가 뭐 천간에 나가야 되는데 토가 없으면은 이것도 빠그라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의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밀어붙였는데 괜히 그냥 책임을 떠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토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저거는 저거 마찬가지로 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많이 떠안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붙어버리면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붙기 전에 내가 그 발을 조금 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잘 돼도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면 그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뭐 속도감 있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 이 소모적인 상황에서 버티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병원연의 병화를 주변에서 가만히 둘까?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래서 편해질 수 있냐? 편해질 수 없다라는 걸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자기 사주가 금생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을 노린다라고 치면은 정미, 무신 이런 단계에서 가는 게 낫고 뭐 지금 막 올해 무슨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심적 여유를 갖는 게 좋고 내가 쓰여지는 것이 또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버틴다라는 개념보다는 덜 소모되는 것 내가 엑셀 밟지 않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연애나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병원형 같은 경우는 유지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또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나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가정도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커버리면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 속도 같은 것들도 봐야 되는데 병원연이 목이 완전히 타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화 입장에서 내가 써야 될 쌈짓돈을 다 태워가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 어떤 자본을 다 태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뭐 새로운 조직 형태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랑 좀 결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나보다 상급자겠죠. 모시면서 움직이면서 조금 겉돌게 된다든지 나랑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고 나 혼자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병원연에 내가 병화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건데 이게 뭐내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쉽게 놔줄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과라든지 어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무나 프로젝트 같은 게 나랑 좀 안 맞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것이 좋고 변동을 하려면은 금극목이 돼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극목이 되면 내가 완전 새로운 보금자리를 파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금극목이 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치면 모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는 지난 시간에 병화라는 의미는 내 대신 떠줘서 대신 소모되는 글자라고 했죠. 일종의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가 그 병화를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화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정화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뭔가 영향을 받아서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 온전히 어떤 내 능력으로 해야 나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화입니다. 보통 정화들은 때를 기다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운명을 개척해서 만들겠다, 내 타이밍에 맞추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는 것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입장이 다르죠. 근데 어떤 병원연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선언 같은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정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정말 어렵죠. 보통 뭐 이렇게 근이 오거나 비겁이 오면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려면 끈기도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깊이도 필요한 건데 정화라는 것은 이것을 너무 단기간에 내가 빠르게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일정한 레벨까지는 뭐 병원에 내가 진짜 쥐어짜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할 수는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세 병원연 상반기 정도만 돼도 아 내가 여기선 벽을 만났는데 싶을 정도의 상황들로 가요. 특히 내가 만약에 이거를 좀 세게 밀어붙였다라고 치면 주변에서 발목 잡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진도를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방해하면 뭐 지쳐 쓰러져야 돼? 그건 아니죠. 내가 내 뜻대로 세상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는 금생수입니다. 정화가 금생수가 되면 내 의욕도 있고 난 전투력도 강하고 실제로 내 경력도 되고 그래도 이 중에선 내가 제일 실력 있어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싸워도 돼를 물어보시면 싸우면 안 된다. 왜? 결과가 나온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 싸움 잘해? 그럼 너 전쟁 나가예요. 그러니까 더 전쟁통 한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쓰여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실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어떤 조직 구성원 같은 걸로 있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쓰여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생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까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일과 결혼해 있는 상태. 거기서 완전 갈리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고 당연히 어떤 뭐 연애, 뭐 가정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쉽지가 않죠. 내가 사람 몸이 하나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밸런스가 이렇게 한 가지로 몰려서 깨지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금생수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싸워볼 만하다고 해서 싸우라고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열심히 싸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고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병원연에 금생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화생토라는 것은 토를 두텁게 만든다는 거, 토가 두껍다는 것은 힘이 하나로 응집되진 못하고 분산돼서 계속 분산돼서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준비하게끔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시장 조사만 막 2달 하고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더디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병원형 같은데 특히 사주에서 토가 두껍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산이 계속 된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노동력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비효율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서 내가 쓰고 있는 직원이나 부하나 동료가 토가 좀 다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치면은 조금 쥐어짜야 됩니다. 좀 닥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은 일단 혼날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쥐고 있다. 근데 오랫동안 쥐고 있지 않으려고 해서 빨리 하려고 해서 될까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구가 쉽게 할 수 있는 요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변이 도움이 되냐? 관계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패막이 측면에서는 병어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나랑 친밀한 어떤 관계라서 내가 저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도 그렇게 쓸 생각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깊이가 들어가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활용 측면에서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1인분 능력은 뭐 정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지켜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토는 화생토를 받아요. 화생토는 이제 인성의 생을 받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고, 토가 두터워지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튼튼해지니까 좋아 보이고 뭐 이렇죠. 과연 그럴까? 지난 시간에 이제 병화 같은 경우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화생토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같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를 갖지 않아도 입지 자체는 높아지는 거, 내가 머문 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게 항상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무토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집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절하당했다라는 얘기는 같이 평가절하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무토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상위 티어에 있었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고 상위 티어가 아니었을 때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 싼 가치를 가진 것 대비해서 높아지는 것 정도니까 이것도 오히려 더 쓰임이 과중 과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좀 고된 일, 난이도 높은 일, 똑같이 노가다를 하더라도 막 배선 다루고 막 어려운 기술을 해야 되는 어떤 업무 같은 걸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게. 근데 다만 토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산지대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고산지대를 살아가는 사냥 같은 모습. 그러면은 사냥들은 장점,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잘 피할 수 있다. 내가 잡혀 먹진 않을 수 있다. 떨어질 위험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떨어질 위험은 없겠죠. 사냥들은 거기 절벽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세상 속에 어울려 사는 모습은 아니죠. 세상 속이라면 무토가 낮아야 세상 속인데, 무토가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산지대, 높은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남들은 다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무토는 거기선 배제된, 나는 할 수가 없다. 차별받는 상황에 놓여졌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다 집에 모여서 파티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어디서 봐야 되냐? 산속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 아니면 산속에서 TV로 보고 있는 내 모습을 혼자 있는 방에서 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거기 안에서 이제 동떨어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위에서 맡겨진 임무 같은 것들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 해낸다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 개인이 돋보이기 쉽지 않은 시기이고, 누가 막 알아주거나 하기 쉽지 않은 시기. 왜냐면은 집단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개인으로서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겠죠. 근데 회의감이 든다라고 해서 무토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무토는 화생토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왜? 토생금까지 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토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쓸쓸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영화도 보시고 어쩔 수가 그냥 없다. 그리고 인제 다른 글자랑 배합되었을 때 모토라는 것은 화생토 되었을 때 분산의 위험이 있다. 한 가지로 집중이 돼야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분산이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이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가 여러 개가 있다, 토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일이 이 글자들만큼 확장돼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토라는 것은 항상 이 가지수를 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챙겨야 할 한도나 한계라는 것이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더 관여해야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관여해서 다 해줘야 되는, 떠먹여 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는 경계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면은 개인적인 역량 발휘가 잘 되냐? 개인 역량 발휘는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능력이나 커리어에서 내 실력이 늘 수 있냐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내 실력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질 수가 있냐는 빠질 수는 없는 상태. 그리고 무토가 토생금을 끌어내야 되기는 하지만 화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토생금 측면에서는 금은 살리기는 어려운 지점이 된 거죠. 화급금에서 구해낼 수는 없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냐, 뽑아낼 수 없다. 손실이 나냐, 손실이 난다. 그 손실을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 가는 거죠. 이미 그 부분이 감가될 것을 생각했다. 어쩔 수가 없다. 일정 부분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나머지 계획을 짜겠다로 가셔야죠. 손실을 안 봐야겠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사주에서 말할 때 피해를 받는다, 손해를 본다라는 측면은 천간에서 보호받지 못한 글자가 드러나 있을 때는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가 떨렁 나가 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이 안전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지지나 지장간에 있어야 안전하겠죠. 천간에 있으면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지에 있으면 손실의 문제에서는 안전하다. 내 손실을 지켰고 이익 보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득이냐? 지지지장간에 있는 게 이익이 남은 거죠. 그 금의 사이즈만큼 이익이 남죠. 그럼 뭐 올해 인센티브가 나올 거예요. 뭐 수익이 좋아질까요? 라는 얘기는 그 금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이드님, 저는 금이 없어요. 그러면 돈 벌이가 없나요? 벌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벌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현 시점에 중요하지 않다. 본인은 라는 의미입니다.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도 되고요.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뜻도 되고. 아무튼 무토는 대가가 또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으면 뭐냐면 번거로운 일, 처리하기 어려운 일, 아니면 여기서는 이게 좀 약간 뭐 알턴이 같은 일들을 무토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 대가가 크죠. 먹을 룸이 커지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니까 경쟁력이 있다. 남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드 오션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무기가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럼 내가 경쟁이 심한 곳에 있으려면은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토들은 수가 없으면 경쟁 속에서 밀려나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개인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뒷순번으로 밀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운동 선수인데 1, 2위를 다퉈야 된다. 근데 수를 뭐 살리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위험하죠. 그러면은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레이싱을 한다라고 치면은 1, 2등에 계속 달리다가 사고 나느니 한 4등, 5등 정도 포지션에 있으면서 중간에 약간 뽀록으로 먹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작전은. 쉽게 말하면. 무토도 뭐 이렇게 화생토 되니까 내가 막 굉장히 뭐 꿈도 커지고 이상이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현실적인 기준 자체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자들이 자신의 어떤 한계들을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무토 역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단기적인 어떤 승부를 볼 생각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긴 합니다. 장점, 뭐 당장 단기간에 뭘 이루려고 하진 않는다. 단점 같은 경우라고 치면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고 자기가 계획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몰아붙여서라도 할 수 있냐? 몰아붙여서 속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막 쥐어짜서 쓸 만한 여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경쟁력도 있어, 글자들도 다 있고 존재도 해, 그래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승부를 봐서 얻어지는 것이 본인한테는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로 남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토는 지난 시간에 온도가 다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나는 내가 숨을 굴 속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됐다. 남들이 환경이 무너지던
뭐 회사가 망하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들이 뭐 망했다는 소식을 듣던 난 예외다. 난 살았다. 근데 이 얘기가 이미 죽었다는 뜻도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나는 비켜갔다. 미리 뭐 맞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남들보다는 지금 맞을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토는 이제 크게 보면은 심경의 변화, 자기 어떤 가치관과 기준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겨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기토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어떤 목표 지점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죠. 정체가 길었다고 봐도 되고요. 뭐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여건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려고 했을 때는 환경이 안 따라줬어. 환경이 따라줘서 막 하려고 했을 때는 내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이클이 겹치면서 길어지게 되겠죠.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토는 그래도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서는 환기가 필요하죠. 내 개인으로서는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인제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게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좀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하얀 옷만 입었었던 애가 깜정 옷을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심경 변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예요, 저게. 기본적으로 병원년부터는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토의 화생토라는 것은 내 사과나무를 심을 한 평의 땅이 내 것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과나무라는 게 사과나무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무슨 사과를 심었는지 그 결과물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과나무를 심으려면 필요한 것은 내가 씨앗을 잘 심었으려면 필요한 것은 금이 필요하다. 경금신금 상관없이 금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 경금신금, 지장간, 사중경금 상관없이 사중경금 오히려 좋아. 그래서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은 독자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가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같은 실력, 예서 그 조직에서 독보적인 어떤 '이 사람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가 그냥 확정됐는데 그게 그 회사에서도 좀 중요한 능력 정도가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신금. 경금은 업무 범위가 넓은 겁니다. 업무량으로 만든 내 입지, 성실함으로 만든 거, 남들이 놀 때 난 한 거, 고생해서 한 거.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경금. 그러니까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신금이 좋죠. 근데 인제 정체되었던 것을 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경금이든 신금이든 뭐 다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고. 근데 인제 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갈되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진짜 오만 가지, 뭐 눈으로 왔다가 두통으로 왔다가 뭐 치통으로 왔다가 막 이런 것들처럼 범위가 넓어지죠, 저게.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토가 화다토조됐을 경우에는 여성 질환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기토든 축토든 상관없이 화다토조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위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예방정비 차원도 있어요. 뭐 검진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진료를 받는다든지 무슨 그런 예방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러한 전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다만 금이 있다라고 치면은 취약하기까지 할 수 있다. 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무토가 수를 받다라는 것은 역량적인 측면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기토가 수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에 배치된 것이고 잘하던 것에서는 배제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혼란을 주는 요인들로는 작용할 수 있다. 내가 없어도 수운을 맞이한다라고 치면은 마치 그럴 것처럼 나를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막 내가 막 그렇게 수가 강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뭐 이상한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뭐 내가 다음에 할 게 뭔지 아니면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막 헷갈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좋아하던 것에서 싫어하던 것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가까웠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낯선 곳으로 배정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말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것은 금생수가 잘 되면
그런 와중에도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사람들을 어떤 만들면서 내 영역을 만들고 하면 되고, 새 친구를 사귀면 되고. 금생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적응기를 좀 보내야 되는 어떤 시간들은 있을 수 있다. 경금은 화급금을 말하죠. 애초에서 운에서 형태가 바뀌길 희망합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노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거는 사실은 네가 좀 더 안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네가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더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면 일을 하는 워킹맘이니까 뭐 일만 열심히 했었다라고 치면 이제는 자녀도 신경 쓰고 가정 일도 네가 해라. 네가 더 많이 해라는 거고,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이것만 하면 됐는데 이것도 해. 너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님? 정도로 나한테 바라는 모습이 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상적이라면 그런 걸 오히려 바래왔을 수도 있어. 난 이게 좋아. 이런 걸 하고 싶었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나 그런 거 도전해볼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릇을 조금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레벨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배포가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어떤 걸 할 때 손해본다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좀 손해다, 내가 왜 더 해야 되냐, 너도 해라, 너는 손이 없냐, 나도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타인을 품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팔로워로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전면에 나서서 직접 수행도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는 어떤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런 임무를 가지려고 하면은 일단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감들이 많아야 되는 건데, 금생수도 해야 되고 금극목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러면 금생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수로 해야 됩니다. 개수로 금생수가 이루어지면 내가 쌓아온 경력이라든지 내 실력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나는 거다. 근데 임수를 금생수하면요, 임수를 금생수한다는 것은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는 거고, 지속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한 거고, 프로젝트라고 치면 드랍될 위험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하고, 임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그 병원년 영상에서 제가 경금 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자신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성장의 룸이 좀 필요했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르게 이 때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고 치면 조기에 승진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조기에 승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병원년의 승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승진인 거지, 사실은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 뭐 빵꾸난 것을 메꿔야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상황들인 거고,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어떤 형태를 대비하는 것에 가까운 거고. 근데 뭐 임수가 있어서 나쁘다, 개수가 있어서 좋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임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대응한다, 내가 치고 빠지는 업무만 한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개수가 쓰임이 좀 더 좋고 내 전문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업무량, 볼륨, 어떤 스케일을 얘기할 거면 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사고를 치겠다, 프로젝트 크기를 키워서 뭐 하겠다, 아니면 뭐 발표를 하는데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뭐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크게 뭔가를 해나가겠다라고 뻥카를 치겠다, 다 임수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승진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면은 해자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수와 자수. 그래야 이제 내가 권한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구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얻어낸 내 능력을 바탕으로 일을 이제 해나가려면 그 일거리는 뭐냐라는 건 목이죠. 목. 수생목하는 목. 목의 양이 이제 일감인 건데, 그러면은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감 자체가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갑진을사 같은 때 경금이라는 것은 이미 체력적으로는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사년의 끝자락에 온 경금, 병원년을 앞두고 있는 경금 정도라고 보면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다, 소모가 됐다, 조금만 추워도 기침하고 잔병치레하고 앓고 뭐 감기 걸리면 안 낫고
요런 상태가 시작되는 건데 병원연애는 이게 한층 더 높아진다. 목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사람이 조금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일들이나 개인적인 어떤 삶보다는 좀 더 이런 조직과 집단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소홀해지죠.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놓으면은 가정이 소홀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원현처럼 좀 뭔가 이런 미션들이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개인적으로 아쉽다, 서운하다, 휴가를 가고 싶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에서는 멀어지셔야죠. 그래야 내가 커지죠. 개인적인 징징거림이 많은 경금이다. 얘는 올해 성장이 쉽지 않다. 근데 올해 좀 갈아 넣는다. 얘는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좀 그래도 일을 잘 갈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금. 병원연에는 신금의 역할이 제한이 많이 되죠. 왜냐? 금극목도 시원하게 안 되고 금생수를 하기에는 뭐 여력이 잘 안 되고 한 가지 결과물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냐? 쉽지 않고 내가 맡은 어떤 것들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맡아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 같은 것도 나눠서 뭐 골라야 된다라고 치면은 나는 좀 곤란한 일, 남들의 문제를 처리할 일 같은 거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 역량대로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태클을 많이 당하죠. 내가 무언가를 내 뜻대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갈 길이 멀어지는 상태가 되죠. 신금은 지난 운세에서 어떤 기술력, 업무 능력,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도태될지 아니면은 살아남을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 변화하고 변경하는 어떤 초입에서는 가장 근접해 있는 글자가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신금은 올해 자신이 힘든 이유가 내 역량 범위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조율할 게 많아요. 사실은 본인이 조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율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화세가 강하다라는 것은 내 권한이 있냐,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가 더 많은 거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건데 이 병호라는 것은 아침 저녁이 다르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지 않는 버전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로 치면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냐? 도와줄 사람보다는 훅을 하나 더 얹고 해야 된다. 모래주머니를 하나 더 안고 해야 된다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굉장히 못하는 후임과 같이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건데 업무 연관성은 없으나 내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불필요한 요소가 계속 있다던가 내가 내 성과를 챙기기에도 바쁘지만 다른 누군가의 무언가도 챙겨줘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금이 기민하게 전략을 짜서 무언가를 하려면 모든 게 내 수중에 있고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의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놀게 되는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따로 노는 강아지들을 핸들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얘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계속 대응해야 되는 건데 이게 1년짜리죠. 그래서 뭔가 진득하게 매달려 있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면은 어차피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들 정도를 계속 균형을 잃지 않게끔 유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경력을 이어나가면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 유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목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간목, 을목, 임목, 묘목 뭐 어떤 지장간에 있는 목들도 상관없어요. 목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것을 핸들링한 경험들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방식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해 나가면 해결될 것들이죠. 내가 경험해 봤어요. 본인이 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올해 자리가 잘 보존이 된다. 대신 변화는 쉽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던 어떤 종목 안에서 변화는 쉽지가 않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겨를이 없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들은 해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 일을 핸들링하는 어떤 과정들은 여의치는 않다. 특히 목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태클 거는 사람들과는 싸우려고 하고, 남친이랑 싸워, 뭐 여친이랑 싸워, 직장에서도 뭐 부딪히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고, 나랑도 부딪히고, 내가 핸들링 해야 되는 애들끼리도 서로 부딪히고, 난장판이 되겠죠. 목이 없는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뭔가 이제까지 끈끈했다고 하더라도 목이 약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각자 일도 바쁘고 소홀해지고 서운하다고 하고 피곤한 어떤 상황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남친과 만나고 있었는데 연락도 뜸해지고 서로 뜨문뜨문해지니까 그냥 뭐 잠수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정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도 상황을 만드는 것들이 목이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쉽지 않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냐? 쉽지 않다. 그래서 진득하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임수. 병원연에 필요한 것은 수라고 하니까 이 임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디어 내가 필요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만 개수가 더 필요하죠. 목마를 때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셔야지 똑같은 액체라도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 액체지만 기름이다. 기름이면 어떻게 돼요? 불난집인데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렸으면 목이 소멸하죠. 그러면은 목이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사 구분이 쉽지 않게 만든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안에서 좀 친한 사람들의 어떤 부탁 내지는 도의적으로 도와주거나 어떤 했었던 일들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가볍게 오면요, 내가 신경 써서 오히려 챙겨야 될 것들을 더 챙기라고 해서 도와줬다가 잘해줬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냥 괜히 어떤 욕먹을 수 있는 상황에 엮이는 것 같은 거죠. 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물을 안 부었으니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쓸 때는 항상 무토나 기토로서 필요한 만큼 제어해서 쓸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곳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고를 안 치는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확 저거 사고를 쳐서 불 확 질러버리고 내가 확 꺼버려. 그러면 내가 유능해지잖아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수습할 수 있으면 유능해집니다, 임수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 목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건 되게 그러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직무나 이런 거에서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튜버야, 방송을 해. 내가 법적으로 해도 되는 발언인지, 내가 이것을 약속해도 되는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는 어떤 범위나 권한 같은 거, 어떤 말이나 행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토극수가 안 되어 있으면 순수한 의도로서 솔직하게 말한 거죠. 순수한 의도로 도와준 거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래서 순진하게 했다가 이용당하고 오히려 문제 발생하는 케이스들. 근데 토극수가 잘 된다면 법률 검토를 다 받은 거죠. 뭐 하기 전에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거나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필터링을 거쳤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수한테는 그 모험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조금 큰 성취 내지는 어떤 대박을 노린 어떤 투자 아니면 흥행을 노리는 어떤 거 이런 것들 커다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모험을 한다라는 건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커졌다라고 봐도 되고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뜻도 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연은 궁극적으로는 남의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어야 돼요. 내 것에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금생수입니다. 금생수가 없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게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냐? 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가야 돼. 근데 난 운전을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돼? 택시 타던 버스 타던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금생수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금생수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만큼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금생수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라고 치면 내가 이제 목적한 만큼이겠죠.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 근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겠대. 너무 돈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 타일 다 까고 이렇게 뭐 나무 판자 사가지고 내가 목공까지 하겠다고 온 거야. 근데 금이 없어. 내가 수습을 못해. 화장실도 타일도 더 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두 배로 들어가겠죠? 이미 까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 검토 해도 되는지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에서 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 안에서 쓰면 되고 없으면 그냥 없는 버전에서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조절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있냐 없냐보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선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일적인 거든 뭐 투자적인 측면이든 뭐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건 다 고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안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치면은 남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전문가한테 돈 내고 지불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거를 안 되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저지르는 것이 사고의 순간들이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저질렀는데 내가 만약에 뭐, 그거 뭐 고의로 한 게 아니었었어요 라고 해도 병원연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억울함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는데 사과문을 올린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피폐해진 다음에 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임수는 일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너한테 너 이거 3개월 안에 해야 돼, 5개월 안에 해야 돼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침상 이거 한 6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 2배 정도 이상의 시간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걸 좀 조율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내가 막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로 접근하는 것은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빡빡하지만 모험을 할 거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키우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의욕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보다 더 여유롭게 잡아야 됩니다. 훨씬. 그리고 잘해왔었던 거나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은 넘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개수. 개수는 병원연의 쓰임이 가장 좋은 글자죠. 근데 이게 쓰임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일가는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내가 쓰는 용도로 사용할 거면은 일간보다는 다른 글자로 있어야 쓰기가 너무 좋다. 내가 일간으로 타고났다라는 것은 활용도보다는 개수를 쓸 수 없는 제약이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천간 개수라는 것은 이제 음양으로 치면 음이죠. 음이라는 것은 항상 상극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병오년의 화를 수극화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극화라는 것은 개수라는 천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저돌적으로 질주하겠다는 걸 말해요.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 이게 다툼일 수도 있고 내 몸이 부서지거나 피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욕심이 많다고 해도 되고 뒤가 없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오년에는 돈이 흐르는 곳에 가장 경쟁이 심한 곳에 레드오션에 피라냐들이 들끓는 곳에 내가 기꺼이 발 담그는 걸 넘어서 잠수하겠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노라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그 병원연 운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개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어떤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예전보다는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
발전하거나 막 이렇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 용도는 생기죠. 그래서 병원연의 개수가 메마르지만 않는다면 이 굉장히 메리트인데 메마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오아시스라는 것은 처음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두세 명까지도 물이 계속 정화가 되겠지만 한 10,000명이 오아시스에 입을 받고 물을 마신다? 아, 뭐 너 양치했니? 이런 느낌인데 10,000명이 와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개수는 맑고 투명한 정적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겠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변질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개수답지 않게 되는 거라고 했죠. 개수가 욕망한다라는 것은 변질되겠다. 기꺼이 변질되겠다. 기꺼이 더러워지겠다. 주어진 일은 작게 느껴진다. 성에 차지 않는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하찮다. 이게 쉽게 느껴진다. 이런 일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일을 하고 싶다에 욕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에 안 차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얘기했다. 성에 안 차. 최소 뭐에서 압구정 현대 이런 걸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더 좋은 것 하고 싶다. 새롭고 멋진 거 하고 싶다. 최소 이 정도 수준인 걸 하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걸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개수가 내 부모님이다.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힘들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알아보는데 지방에 있는 집 같은 거 썩나 차겠어요. 무조건 인서울, 강남, 신축 같은 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이고 뭐 이러겠죠. 임수라는 것은 토로 자제력을 얻는다라고 했죠. 근데 개수는 금생수로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쓸 만큼만 준다. 그래서 금생수가 잘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떤 자금도 통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금생수만 되면은 내가 그래도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꿈이 이뤄진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의 결과는 뭐로 나오냐? 수생목으로 나오게 되죠. 수생목으로 이어져 나오면은 서울이랑 뭐 경기 중에서는 서울, 뭐 서울 중에서도 강남, 뭐 강남 중에서도 반포, 뭐 청담 이런 데까지도 노려보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기를 도달하겠다. 이런 단계를 가는 겁니다. 목이 없으면은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서울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상대해야 되는 개수가 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묘일주다. 답정너다. 뭐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고파 괄호 열고 나는 지금 점심때 뭐 육개장을 먹고 싶고 뭐 어디에서 파는 육개장을 먹고 싶으며 후식으로는 여기에서 파는 젤라또를 먹고 싶다 가로 닫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답이 정해져 있다. 그래야 만족이 된다. 그리고 개수가 천간인 경우랑 일간인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일간인 경우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개수의 심리는 내가 좀 피해보거나 내가 조금 몸이 갈리거나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부딪히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한계까지 밀어서 갑니다. 저게. 그러니까. 근데 저 한계까지라는 게 무서운 얘기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분기탱천이라고 해서 나 혼자서 분하고 화나는 마음이 솟구치기 때문에 나랑 부딪혀서 피해를 줬어?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해? 내가 시비 걸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개수라면은 저런 부분들이 통제가 될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주변과의 여러 가지 부딪힘이 예상된다. 왜냐? 개수는 자기 입장과 자기 하고자 하는 욕망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글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강요를 많이 할 거라 말이 좀 안 통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 사람 일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항상 주변과 더불어서 협력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독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절대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뭐 극복하는 개운법은 뭐냐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결국 문제라는 것에,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것은 수행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뭐 편하게 먹고 말고 문제가 않는 것이라, 약간 저런 것들이 보통 이제 책에서는 종교에 귀의하듯이 좀 뭔가 그 신성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뭔가 그런 신성한 어떤 이런 상태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병원연이라는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 병원연의 입장에서는 승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특히나 상반기에 빨리 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새해로 병원연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처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워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따르고 뭐 이렇죠. 이게 우리가 불안을 줄이려고 하면은 빈틈없이 파악하고 준비를 해서 내가 가장 유리할 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도 사실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세부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월이라는 환경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전략을 짜는 건데, 아무래도 인제 천간으로 짜다 보니까 좀 더 세부 전략 같은 것들이 부족한데, 세부적인 어떤 전략과 포지셔닝 같은 것들은 월별마다 올라가는 어떤 천간별 운세, 그리고 특정한 테마라든지 특정한 시기 같은 것들을 다루는 영상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금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채를 안 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새해니만큼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하면 하반기 정도까지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